그날 공주와는 깨달았는데요.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건 큰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순간에 가장 생각나서는 안 될 사람이 떠오를 때라는 걸요. 공주와는 그날도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출근했었습니다. 태안그룹 패션 사업부 디자인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만 해도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괜찮겠지 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게 있잖아요. 공주아에게 그건 양현빈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양현빈을 향한 마음을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강박 같은 거였고요. 공주아는 이미 여러 번 자기 자신에게 선을 그어뒀습니다. 지금 집안 사정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나선의 할머니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손주들 앞에서만 더 씩씩해지는 분이었고, 공정아는 의원 이전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으며, 공대아는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가족들 걱정 덜게 하려고 더 태연한 척했지요. 한성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족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자기 마음부터 찢어붙이는 사람이 한성미였거든요. 그래서 공주아는 자기 감정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 자체가 죄는 아닌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마치 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집안이 휘청이고 있는데 나만 행복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고 한순간의 설렘이 가족들 상처 위에 덧칠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주아는 양현빈을 대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고 건조하고 빈틈없이요. 회사에서는 오직 총괄이사와 디자이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양현빈도 똑같이 버티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원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유학 시절부터 사람 사이 거리와 타이밍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고, 글로벌 브랜드 현장을 오래 겪어서인지 일과 감정이 충돌할 때 어떤 표정을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도 공주아 앞에서는 그 단단함이 자꾸 무너졌습니다. 공주아가 한 걸음 물러서면 양현빈은 두 걸음쯤 더 물러나야 맞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물러날수록 오히려 공주아를 더 보게 되더라고요. 말이 줄어드니 시선이 길어졌고 가까이 가지 않으니 작은 변화에 더 예민해졌습니다. 공주아가 평소보다 커피를 늦게 마시면 밤새 작업했구나 싶었고, 눈가가 피곤해 보이면 집안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고, 평소보다 더 또박또박 일 얘기만 하면 그날은 마음이 특히 더 흔들리는 날이구나 싶었습니다. 양현빈은 그런 자기 자신이 답답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황보혜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황보혜수는 냉정한 사람처럼 보여도 상황을 읽는 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태안그룹의 패션 사업을 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감정보다 명분을 먼저 보는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사람 마음을 모르는 타입은 아니었지요. 황보혜수는 공주아와 양현빈 사이 공기의 밀도가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척하는데도 오히려 더 아슬아슬한 사람들.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애쓸수록 더 눈에 띄는 두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황보혜수는 단순히 둘의 감정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한성미도 봤습니다. 한성미는 공명정대한 의원과 집안 문제, 이전 준비, 가족 갈등까지 한꺼번에 감당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기 호흡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황보혜수는 그 한성미에게 태안그룹 브랜드 캠페인 모델 제안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입장에서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지요.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신뢰, 한성미 특유의 단단한 이미지,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 회복과 버팀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보혜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계산도 있었어요. 공주아와 양현빈을 같은 프로젝트 안으로 끌어들이는 명분, 그것도 누구도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운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성민은 제안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안이 현실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계약금만 받아도 숨이 트일 수 있었고 일정만 잘 맞추면 이전 자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회사에 양현빈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요. 한성민은 이미 몇 차례 양현빈을 본 적이 있었고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양동익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 떼놓고 보면
양현빈은 지나치게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예의도 있었고 선도 지켰고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배려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미워해야 마음이 편한데 미워할 구석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더 위험하거든요. 결국 한성민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한성민은 스스로 다짐했지요. 일은 일로만 끝내자. 공주아와 양현빈 사이에 어떤 틈도 허용하지 말자.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방심하지 말자고요.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공주아는 한성미를 위한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한성미가 가진 의료인으로서의 이미지, 가족을 붙잡고 버텨온 사람의 기운, 그리고 태안그룹이 내세우려는 치유와 신뢰의 메시지까지 모두 옷과 비주얼 콘셉트 안에 담아야 했지요.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딸로서 엄마를 아는 마음과 디자이너로서 거리를 둬야 하는 시선이 계속 부딪혔거든요. 공주아는 스케치를 하다가도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의 피곤한 눈, 억지로 세운 어깨, 밤마다 아무도 없을 때만 새어나오는 한숨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작업물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봐주는 사람이 양현빈이었습니다. 양현빈은 마케팅 총괄로서 공주아 디자인을 해석하고 외부 메시지로 풀어내야 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양현빈은 언제나 업무적인 언어를 썼습니다. 이 포인트는 대중 신뢰와 연결됩니다. 이 컷은 의료인 이미지보다 가족 회복 서사를 강조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업무 대화였지요. 그런데 공주아는 알았습니다. 양현빈이 자기 작업을 그냥 자료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걸요. 공주아가 어떤 감정으로 이 선을 그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색을 골랐는지 설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읽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마다 더 힘들었습니다. 한성미도 양현빈을 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양현빈은 한성미에게 티나게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너무 가까이 오지도 않고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않고 딱 회사 사람으로서 필요한 만큼만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만큼이 참 정교했습니다. 촬영 스케줄이 병원 진료와 겹치지 않도록 먼저 조정해두고 현장 조명을 한성미 눈 상태에 맞게 낮추고 스태프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미리 차단해두는 시기였지요. 한성미가 잠깐 서류를 넘기다 얼굴을 찌푸리면 그때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성미 선생님, 쉬는 시간 조금 당길까요? 괜찮아요. 괜찮으셔도 길게 가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말투가 묘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파고들지 않는데 사람을 안심시켰거든요. 한성민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마음이 헝클어졌어요. 양동익은 사람을 움직일 때 늘 계산이 먼저 드러나는 편이었는데 양현빈은 계산보다 책임감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프로젝트 내부 자료 일부가 외부에 새어나간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 유출 정도로 여겼습니다. 대기업 프로젝트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유출된 내용이 너무 묘하게 편집돼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한성미의 모델 계약 조건, 공명정대한 의원 이전설, 태안그룹 내부 인맥 활용 의혹까지 한 덩어리처럼 흘러나갔거든요. 누가 봐도 의사 집안의 어려움을 이용해 대기업이 이미지를 세탁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려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소문은 곧 동네로도 번졌고 오지나 귀에도 들어갔으며 오지나 입을 지나면서 온정 일대에 더 자극적인 말로 부풀려졌습니다. 한성미 원장이 돈 때문에 광고 찍는다더라. 공주아가 엄마 앞세워 회사 줄 탄 거 아니래. 양현빈 이사랑 너무 가깝다던데. 소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의 추측, 둘, 감정 셋이 붙으면 어느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공주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식었습니다. 자기 한 몸 힘든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엄마와 가족이 소문의 중심에 놓이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한성민은 겉으로는 더 냉정해졌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진짜 약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공주아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한성미가 화를 낼 때보다 더요. 말이 없을수록 한성미는 속에서 더 많은 걸 꾹꾹 누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공주와는 양현빈에게 처음으로 먼저 연락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자였어요. 이 일 혹시 회사에서 막을 수 있어요? 양현빈은 바로 전화하지 않고 같은 길이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맞겠습니다. 그런데 공주아 씨는 지금 혼자 버티지 마세요. 그 문장 하나에 공주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하지만 공주아는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 스스로를 밀어냈습니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럴수록 더 멀어져야 한다고요. 양현빈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법무팀과 홍보팀을 불러 자료 유출 경로를 확인했고 외부 유포 글의 초안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더 수상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익명 계정과 외주업체 직원선에서 끊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쪽 라인이 자꾸 양동익이 밀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와 엮여 있었거든요. 직접 증거는 없는데 냄새는 너무 짙은 상황. 양현빈은 여기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회사 리스크가 아니라 집안 문제로 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보혜수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황보혜수는 회의실 문을 닫고 양현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적인 판단 들어가 있습니까? 양현빈은 바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이 황보혜수에겐 답이었지요. 그래도 일은 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압니다. 공주아 씨 지키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양현빈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속이 쓰렸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지키려는 티를 내는 순간 더 위험해진다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무렵 공주아는 집에서도 더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성민은 공주아를 불러 앉혔습니다. 한성민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공주아가 더 긴장했지요. 주아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을게. 네. 너 양현빈 이사, 정말 회사 사람으로만 보고 있니? 공주아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부정해야 맞는데 너무 바로 부정하면 오히려 들킬 것 같고 머뭇거리면 더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 하겠니? 내 얼굴이 달라졌으니까 그러지. 공주아는 그 말 앞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사랑은 숨기면 숨길수록 표정부터 바뀌는 걸 본인만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공주아는 끝내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털어놓을 용기도 없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한성민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주아야, 괜찮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해. 그 말은 공주아를 오래 붙들었습니다. 못된 사람이라면 끊어내기라도 쉬운데 괜찮은 사람은 더 끊기 어렵다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한성미가 이미 양현빈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고백처럼도 들렸습니다. 공주아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인정하면서도 막아야 하는 관계라면 더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희망이 없다고 바로 접히지 않지요. 며칠 뒤 한성미 촬영 현장에서 사건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한성미가 촬영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중심을 잃은 겁니다. 큰 사고까지는 아니었지만 다들 놀랐고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공주아가 아니라 양현빈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나갔지요. 그 장면을 한성미가 봤고 황보혜수도 봤고 몇몇 스태프도 봤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양현빈이 한성미 상태를 확인하며 불렀던 말 때문이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말은 한성미를 향했는데 시선은 아주 짧게 공주아를 먼저 찾았거든요. 한성미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아끼는 사람만이 먼저 보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한성미 마음속 경고등이 더 밝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성미는 양현빈을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심히 보면 보일 것들이 생깁니다. 양현빈은 회의에서 공주아 의견이 묻히지 않게 꼭 다시 짚어줬고 공주아 일정이 과하게 몰리는 날이면 다른 부서 조율을 먼저 건드렸고 겉으로는 전체 팀을 챙기는 척하면서도 공주아가 가장 곤란해질 순간을 기가 막히게 피해가게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조심스럽게요. 한성민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데 화가 잘 안 나는 순간이 자꾸 생겼으니까요. 양현빈은 분명 공주아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욕심으로 흐르지 않았어요. 공주아를 차지하려고 들이대는 게 아니라 공주아가 다치지 않도록 한 발씩 물러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사람 마음을 더 깊게 흔들거든요. 그런데 정작 공주아와 양현빈은 서로를 더 멀리 하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브랜드 평가는 기대 이상이었고 한성미에 대한 대중 반응도 좋았으며 공주아 디자인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황보혜수 역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가 웃어야 하는 날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주아는 더 허전했습니다. 이제는 끝났으니까요. 프로젝트가 사라지면 양현빈을 볼 핑계도 같이 있을 명분도 줄어들 테니까요. 공주아는 회식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일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양현빈을 더 보면 표정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피하려 하면 꼭 더 마주치는 법이지요. 공주아는 혼자 생각을 정리하려고 작은 술집에 들어갔고 거기서 조금 늦게 들어오는 양현빈을 봤습니다. 서로 예상 못한 자리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양현빈이 먼저 묻더군요. 공주아 씨도 회식 안 갔네요. 네. 이사님도요. 회사 호칭이 나오자 둘 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둘 다 너무 오래 참았거든요. 공주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끝나면 편할 줄 알았어요. 양현빈은 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더 힘들 줄 알았습니다. 왜요? 이제는 볼 이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공주아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공주아는 더 이상 자기 마음을 혼자만의 것처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양현빈도 똑같이 아프고 있었으니까요. 공주아는 술기운보다 억눌린 마음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집안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모를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양현빈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공주아 씨가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공주아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정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으니까요. 양현빈은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공주아 씨가 가족을 버리려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 하나 생긴 건데요. 그 평범한 말이 공주아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평범한 것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들 감정은 나중이라고 지금은 버텨야 한다고만 했으니까요. 결국 공주아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참다가요. 양현빈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닿으면 더 무너질까 봐요. 그 거리 하나를 끝까지 지키는 양현빈을 보며 공주아는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말해버렸지요. 나 이사님 좋아해요. 그 순간 양현빈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기쁜데도 바로 웃지 못했어요. 공주아가 얼마나 오래 참고 그런 말을 꺼냈는지 알았으니까요. 양현빈도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오래 좋아했습니다. 둘 사이가 그렇게 열렸습니다. 다만 둘 다 들뜬 얼굴로 미래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래서 양현빈이 먼저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 알리고 시작하자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공주아는 양현빈을 봤습니다. 대신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공주아 씨가 괜찮을 때까지. 그 기다림이 너무 길면요? 길어도 됩니다. 진짜요? 네. 대신 혼자 버티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말에 공주아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거창한 고백도 화려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래서 더 진심 같았어요.
이후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철저히 남처럼 굴어야 했고, 밖에서는 누가 볼까 늘 신경 써야 했으며, 무엇보다 한성미 눈을 피해야 했거든요. 둘이 만든 규칙은 유치할 만큼 사소했지만 절실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절대 단둘이 오래 서 있지 않기, 메시지는 꼭 필요한 말만 남기기, 서로 힘들 때도 얼굴보다 먼저 상황을 확인하기. 사랑이라기보다 생존 수칙 같았지요. 그런데 비밀은 오래가면 늘 흔적을 남깁니다. 한성민은 공주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피곤해도 어딘가 숨이 붙어있는 얼굴, 힘든데도 완전히 꺼지지 않는 눈빛. 그게 회복인지 사랑인지 처음엔 헷갈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성민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미묘하게 달라지거든요. 지친 와중에도 마음 둘 곳이 생긴 사람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한성민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자기도 젊은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장면은 정말 별것 아닌 순간에 나왔습니다. 공주아가 후속 계약 자료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서류를 떨어뜨렸고 거의 동시에 양현빈이 몸을 숙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해서 마치 이미 수없이 그런 타이밍을 맞춰본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한성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한성민은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한성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는지 두려운지 답답한지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양현빈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수록 더 막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였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면 안 돼 하고 잘라낼 수 있었을 텐데 좋은 사람이라서 딸이 더 깊이 빠질까봐 무서웠던 거지요. 그러던 차에 더 큰 파문이 다가왔습니다. 유출 사건을 추적하던 양현빈이 결국 하나의 정황을 잡았는데요. 자료 일부가 외주 경로를 돌긴 했지만 최초 관심 유도 키워드를 심은 쪽이 양동익 라인과 연결된 지역 홍보업체일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직접적인 서명은 없었으나 양동익이 상인회와 지역 정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일부러 공명정대한 의원 측을 흔들고 있다는 그림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문제는 이걸 공개하는 순간 양현빈 자신도 아버지 양동익과 정면 충돌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양현빈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공주아를 지키려면 밝혀야 하는데 밝히는 순간 양씨 집안이 더 요동칠 수 있었거든요. 양선출, 차세리, 양동숙, 양은빈까지 다 얽힌 집안이 조용할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황보혜수는 기업 입장에서 움직여야 했으니 증거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급히 칼을 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었지요.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생겼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사실을 털어놓을지 혼자 처리할지 결정해야 했고 공주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성미의 날카로워진 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둘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지만 정작 비밀보다 더 무거운 건 각자 짊어진 집안이었던 겁니다. 공주아는 어느 날 퇴근길에 양현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숨을 수 있을까요? 양현빈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숨는 것과 지키는 건 다릅니다. 나는 가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키는 건지 겁내는 건지. 양현빈은 그 말을 듣고 공주아 손끝을 잠깐 잡았다 놓았습니다. 겁도 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주아 씨를 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공주아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오래 버텨준다는 약속은 따뜻하지만 그 오래가 얼마나 길지 모르니까요. 한성민은 결국 결심합니다. 직접 확인해보자고요. 감으로만 딸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성민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양현빈을 일부러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볼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양현빈은 끝까지 선을 넘지 않거든요. 예의 있고 조심스럽고 한성미 앞에서도 한 번도 가벼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한성미 마음을 더 흔듭니다. 양동익 씨하고는 참 다르네. 한성미가 무심코 이렇게 중얼거렸을 때 본인도 놀랐습니다. 비교 자체가 이미 마음속 평가가 시작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한성미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래도 안 돼. 좋은 사람이라서
딸이 더 진심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공주아에게 필요한 건 설렘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늘 사람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지요. 양동익 쪽 움직임은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태안그룹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패션 사업부 라인을 흔들려는 시선도 생기고 황보혜수는 회사를 지켜야 하면서도 공주아와 양현빈을 완전히 떼어놓을 수는 없는 애매한 줄타기를 하게 됩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은 서로를 아끼는데 그 아끼는 마음 때문에 더 자주 다치게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밤 공주아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다 낫고 상처가 다 아물고 소문이 잠잠해지고 서로 집안이 덜 날카로워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는데요. 그런 날이 정말 오기는 올까 싶었습니다. 상처는 원래 기다린다고 저절로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계속 후벼 팔 수도 있고 돈 문제는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도 있고 사람들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삐걱거리니까요. 반대로 양현빈은 자기 집 안에서도 결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이 정말 이번 소문에 손을 댔다면 그건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는 선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로 남는 것보다 사람으로서 틀린 걸 막는 게 먼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선택은 양현빈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동익은 늘 인정받고 싶어 했고 그 인정 욕구를 위해 사람과 판을 움직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아버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순간 집안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주아와 양현빈 앞에 놓인 건 단순한 비밀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이 몰래 손잡는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각자 집안의 상처와 야망, 돈 문제, 소문, 책임감이 한꺼번에 엉켜들어오는 싸움의 시작이었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아주 잠깐씩이지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쳐 지나갈 때 아무 의미 없는 업무 메일 끝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신 무리하지 마세요가 들어갔다가 바로 지워진 흔적을 눈치챌 때 서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같은 타이밍에 물잔을 들 때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두 사람을 버티게 했습니다. 거창한 약속보다 그런 작은 신호가 더 오래 남았거든요. 공주아는 어느 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랑은 나를 망가뜨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사랑일지도 모른다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더 무서워졌습니다. 놓고 싶지 않아지니까요. 양현빈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주아가 힘들지 않게 옆에서 버티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욕심이 아니라 책임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이 사람 가족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마음, 공주아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면 결국 공주아도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양현빈은 더 조용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다음 파도를 예고합니다. 한성민은 이미 의심을 품었습니다. 황보혜수는 둘의 관계를 대강 짐작하지만 회사 전체 시선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양동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 판을 흔들고 있고 차세리와 양선출이 이 흐름을 알게 되면 양씨 집안도 조용할 리 없습니다. 공정한과 한성민은 공주아를 지키려 들 것이고 공주아는 가족을 버릴 수 없으며 양현빈은 이제 더는 양동익 방식에 눈감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도 벌써 너무 많은 것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공주아와 양현빈은 서로를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주아는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누군가는 또 아플까? 그런데 내가 계속 불행해야만 우리 집이 안전한 걸까? 양현빈도 같은 밤,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결심을 합니다. 공주아 씨가 죄책감으로 사랑을 포기하게 두지는 않겠다. 대신 그 사랑 때문에 더 다치지 않게 내가 먼저 부딪히자. 둘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간 오래된 균열도 그대로고 돈 문제도 끝난 게 아니고 소문의 불씨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이제부터 공주아와 양현빈은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남지 않을 겁니다. 각자 집안의 상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도 끝까지 상대를 지킬 수 있는지 시험받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누구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